잠깐만 참아 얘들아. 1시간 20분 버티면 된다. 자 우선 유형 9번 봅시다. 여기 쉬워 생각보다. 자 말한 것처럼 자 특수위를 가지는 경우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특수위. 방정식일 때 특수위는 어떤 거 있어? 해가 무수히 많거나 뭐 그런 거잖아, 맞지? 그치?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별 잘 안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는 경우를 피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자 일단은 얘를 지금 22번처럼 자 22번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22번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길 바래. 그러면 그림적으로 0보다 같거나 작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니까 이 함수가 y는 0, x축보다 이렇게 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에는요 뭐를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단원이랑 엮여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걸로 풀린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또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아니지, 미안.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도 얘가 만일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하나도 0이 되거나 0보다 작은 쪽이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프적으로는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에는 결국 뭐다? 그래프 그려서 이해하는 거고 주로 해석 자체는 판별식 D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떻게 돼? 판별식 D로 나왔으니까 계산해보면 판별식 D는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아서 떠있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것도 이 2차 부등식도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m 빼기 6과 m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m의 범위는 작은 놈보다는 크고 큰 놈과는 작다. 그래서 중간 사이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됩니다. 특수에 가지는 경우가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쉽습니다. 물론 다 계산을 잘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 유형 9번에서 10번은 무슨 함정이냐면 여러분이 잘 빠진 함정이야. 별표 하나 치시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유형 10번에서 얘기하는 건 9번의 문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특수해를 가지는 건 동일해. 근데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냥 부등식으로 얘기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은근 함정이에요. 맨날 쓰는. 생각해봐 얘들아. 2차란 말을 했다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0인 걸 배제를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어. 그러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자 25번 볼게요. 루트 안에 k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이 있어. 자 이게 실수가 되길 바란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놈이 어떻게 되면 돼요? 얘가 0 이상, 요 놈이 0 이상의 값을 가지면 이 루트 안의 값이 양수거나 0이니까 실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섣불리 얘가 2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상황을 나눠줘야겠죠. 어떻게? 1번 K가 0일 때를 먼저 상상하는 거야. 왜? 이게 원래 상상하면 안 되는 거지. 왜? 2차란 말을 붙였을 때는 이걸 상상하면 안 되는 건데 반대로 그런 말이 없으면 이걸 먼저 상상하라고. 단순화시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자, K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정확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0 곱하기 x제곱 빼기 0 곱하기 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x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0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는 놈이 3이야.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뭘 넣어도 이게 항상 등호,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k가 0인 경우가 k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2번 k가 0이 아니라고 쳐봐. 그러면 생각해봐. 일단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얘가 0이야. 얘가 모든 실수에 성립하려면 뭘 집어넣든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붙어있거나까지 괜찮은 거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면 언젠가는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k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 또는 같다. 같아도 괜찮죠? 이번에는 이쪽에 등호가 있다 보니까 여기 등호가 붙어도 돼요. 그러니까 0 되는 경우 포함이거든. 그래서 그림적으로 이렇게 떠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오케이인 거야. 아무튼 판별식 D 쓰는 거예요. 특수회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나눠줘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2차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2차 부등식 말이 있었으면 1번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2차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1번까지 생각을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계산할게요. 이제 계산을 하면 끝나니까 빠르게 계산하면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12K입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의 범위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돼서 0부터 12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1번으로 했을 때는 이 0을 빼야겠죠. 근데 합산하면 다시 더해지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2번의 영역에서는 전제 조건이 K가 0이 아니라니까 요걸 해로 쓰되 결국 얘랑 합쳐질 테니까 1번이랑 맞아 아니야? 최종은 다시 0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얘는 운 좋게 이렇게 되지만 원래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25번이었습니다. 그럼 정수 개수는 몇 개야 얘들아? 0부터 12까지면 몇 개지? 12개야 13개야? 12 빼기 0 더하기 1에서 13개입니다. 이걸 손으로 세면 안 돼 이제는. 빨리 캐치를 해야지. 0부터 12까지면 등호 둘 다 있으니까 12에다가 0을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야 돼. 알겠지? 손으로 세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1번. 반대로 해가 없게도 만들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야. 그래프 보고 하는 거고 판별식 D로 하는 겁니다. 저게 다예요. 저게 답니다. 마찬가지 되는지 봐봐. 자, 27번 볼게요. 27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가. 자, 가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 라는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한대요. 이건 앞쪽에 유형 10번에서 했던 얘기죠.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x축보다 위쪽에 떠 있어야겠지.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상황을 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특수에는 바로 판별식으로 엮어서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니까 실제 4분의 D를 계산해 보시면 K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이다 라고 나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됐고, 그럼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그러니까 요 유형에서 할 얘기는 나에서 하는 거겠죠? 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k. 이게 0보다 작다가 이거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0보다 작은 구역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프 입장에서 세 가지죠. 2차 함수는 x축과의 관계가. 0보다 작은 쪽이 생기는 경우, 접하는 경우는 0인 경우가 존재하겠지만 0보다 작은 건 없지. 그리고 떠있는 거. 그럼 지금 이 셋 중에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이 셋 중에서 요 둘이죠. 접하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작아지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길 바라는 거니까 이렇게 0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접하는 것도 괜찮고 떠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적으로 주는 정보를 특수해, 2차 부등식의 특수해를 가지는 경우라면 그래프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그걸 토대로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판별식 D와 관련된 식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판별식 D를 구하면 4분의 D는 K제곱 빼기 4K가 되고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돼서 K 범위가 0과 4 사이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정수는 얘와 얘를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연립 부등식 하시면 뭐 그림 안 그려도 바로 보이잖아. 얼마야? K 범위는 0 이상 2 미만이 정답이 돼요. 됐어요. 그럼 개수는 몇 개야? 개수는 2개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진 않죠, 이런 거는. 오히려 2차 부등식 쪽은 괜찮아. 아까 절대값 쪽이 좀 어렵고 2차 부등식 쪽은 할만한데 물론 되게 어려운 게 존재하죠. 그 유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얘기만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거 그거 쪼개서 푸는 걸 설명할 거라서. 자, 유형 12번. 아까 말했잖아. 2차 부등식인데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 건 이해하는 건데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 잘 봐봐. 이거는 마찬가지로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 한 개의 해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구역으로 잡히면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림으로 볼 때는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작은 구역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맞아 아니야? 이게 되게 좁아 보이지만 개수로 세면 몇 개예요? 무한히 많죠. 개수를 셀 수는 없다고. 그러면 한 개가 딱 나오려면 일단 이렇게 구역으로 해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구간으로 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구간으로 해를 가지면 그 구간이 아무리 짧아 보여도 개수를 세면 우리가 단위를 0.0001 정도로 잡으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하나만 나오거나 한 개의 뺀 모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상황은 접하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자, 29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한번 보세요. 오늘의 유형 설명, 개념 설명 마지막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29번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0은 8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2차 무등식의 해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됐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넘어가긴 했는데 28번처럼 2만 해로 가지거나 지금 29번처럼 2를 뺀 나머지를 가지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
이거를 잠깐만 해봐. 이게 2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되는데 그러면 2일 때는 0보다 크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말했듯이 그림이 이렇게 돼서 구간으로 나오면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되게 돌려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다 0보다 큰데 2가 되는 시점에서만 딱 0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0보다 큰 게 만족한다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판별식 D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 거야? 또 특수회니까 판별식 D랑 엮어야 된다고. 어떻게 된다? D가 0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D가 0인 걸 안 써도 우리가 아는 게 뭐야? 이렇게 접하려면 2,0에서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식이 어떻게 돼야 돼? Y는 최고차한 개수는 모르지만 X 빼기 2를 중근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야. 그래야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고 그러니까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고 요 순간만 위쪽이 아닌 구역이 그려지는데 그게 아래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애초에 구간이 생겨버려서 몇 개라는 개념으로 접근 아예 못하게 돼버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됐고 이 와중에 F0이 8이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하면 A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X에 0 넣으면은 4A가 8이니까 이 최고차한 개수가 2라는 것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F5는 2 곱하기 3의 제곱해서 18이 정답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 그래서 특수에는 무조건 어떤 느낌? 최고차, 그러니까 판별식 D랑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 겁니다. 그리고 더 사실 정확한 거는 판별식 D는 이제 수단인 거고 더 정확한 거는 그래프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풉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버전은요, 사실 고등학교에서의 많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복잡한 문제들은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랑 친해져야 돼. 함수랑.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유형 12번까지 개념편 유형 12번까지 설명하면서 간단한 요령들과 외워둬야 되는 공식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식이 왜 이렇게 별로 안 많아? 도형감이 많잖아. 그치 얘들아? 도형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되게 좀 적게 나온 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유형편 넘어가서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면서 접근할 건데 지금 이게 숙제로 치면은 어디까지냐면 대표 유형 13번까지라고 봐야 되나? 잠깐만 확인 좀 하자. 좀 애매하게 섞여있네. 왜냐면 이게 제한된 범위까지는 안 갔지만 여러 해가 존재할 조건이 섞여있다 보니까 유형 12번까지로 가야겠다. 자, 대표 유형 12번까지가 아마 그 숙제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숙제가 대표 유형 12번까지. 그래서 58번까지 교재 13쪽까지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자, 한번 하나씩 제가 또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지금 배운 것들을. 자, 우선 간단하게 30번 아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좀 설명을 좀 하자면 28번도 하나 설명할 게 있고요. 30번도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일단 28번 봐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자. 내가 다른 문제들 중에서 28번을 왜 골랐을까?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인수분해 하려면 그래모식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봐. 사실 이 부등식이 함수에서 왔다. 그리고 함수에서 왔다는 건 방정식이랑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2차 함수 다운에서 함수랑 방정식 왔다 갔다가 잘 되는 것처럼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게 돼야 돼. 28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아무튼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어떻게?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등식을 푸는 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알파 베타는 요 다항식으로 치면, 이게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프로 치면 지금 봐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 알파 베타는 그럼 뭐야? 방정식의 해죠, 사실.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방정식의 해라고. 왜냐면 이 순간은 0 되는 순간, 여기는 0보다 작은 순간, 여기는 0보다 큰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는 방정식 입장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근각의 소양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각의 소양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4다가 확실하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1 더하기 8 해서 얼마? 9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함수 아래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 거야. 부등식도 방정식적인 접근으로 하는 게 더 빨리 풀릴 때가 있고, 함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고요. 30번도 뭐 쉽게 될 수 있습니다. 30번은 이 얘기예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x 빼기 a랑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그게 0보다 작다가 됐어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지금 한 놈은 기준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 그림으로 그려봐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a가 있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a겠지. 그리고 이게 0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지. 맞지? 근데 여기서 내가 정수가 몇 개 있길 바란다고? 5개가 되게 해달래. 그러면 지금 딱 봐도 0, 1, 2, 3, 4까지는 들어가고 5가 안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요 범위에 있는 정수 개수가 5개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함수적으로 보라는 거야, 계속. 부등식을 단순히 부등식으로 보지 말고 함수랑 엮어서 보라고, 제발. 그러면 A 범위는 지금 누가 봐도 알겠지만 4보다 오른쪽이니까 크고 5보다 왼쪽이니까 작다면 돼. 그래서 일단 A가 4와 5 사이면 확실하게 돼. 그리고 양 끝점 확인하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게 4일 때는 4가 빠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 붙이면 안 되고, 5에 갖다 놔도 5가 여전히 빠지죠. 괜찮지. 그래서 여기 등호는 괜찮아.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양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A 범위는 4초가 5 이하가 되고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를 쓰면 되겠죠. 이런 거야. 물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1차 쪽이 어렵죠? 2차 쪽은 아직 할만해요. 왜냐면 2차 쪽 어려운 거는 내가 오늘 하나만 할게. 이따가 한번 보여주긴 할게. 맛보기로 어떤 것까지 있는지. 일단 오늘 그 마무리하고, 자, 유형 8번 갑시다. 여러분, 유형 8번 절대값도 나왔어. 계속 짜증나게 절대값이 나온다? 왠지 알아요? 그나마 어렵게 낼 방법이 절대값이거든. 가우스 같은 걸 예전에 썼었는데 가우스가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어려운 걸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짓이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관련된 게 은근 많이 나오고요. 많이들 할 줄 알아야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애초에 절대값이라는 놈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괴롭히기 딱 좋은 수단이에요, 사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35번 X자 크시고요. 가우스는 뺄게요. 자, 가우스는 무조건 뺀다 그랬고. 자, 원래 이제 정석인 풀이부터 설명을 할게요. 31번 보면서. 여러분, 절대값 문제의 원래 정석 풀이는 뭐죠?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시나리오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절대값 2x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래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본다? 정석대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정석인 풀이 뭐죠? 말한 것처럼 요놈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접근하는 건데, 그러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의 구분 기준은 0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이점을 찾는 거야. 언제죠? x가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1번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상황을 정리를 하면, 그때는 어떤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5가 작거나 같다 2x 빼기 1 그대로 나오는 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하면 요 범위죠. 그러면 전제 조건 하에 요 범위니까 실제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로마자 1번의 정답은, 요 상황의 정답은 x가 2분의 1 이상 4 이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 2번으로 갑시다.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자, 이 경우는 좌변은 그대로인데요. 우변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변신을 하겠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1 붙어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 더하기 3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3부터 2단데 전제가 2분의 1보다 작다니까 마찬가지로 이 둘의 합산 범위를 써야겠죠. 그래서 합산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2분의 1 미만. 그리고 최종 정답은 당연히 요 둘을 합친 걸 씁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으로 x는 마3부터 4까지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절대값 x 그래프를 이제 잘 그리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풀어도 풀리긴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대로 푸는 걸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합시다. 지금 얘는 뭘 쓰든 비슷해 속도가. 그래서 그냥 그럴 거면 정석대로 푸는 걸 해본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34번은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절대값 A가 6보다 작다니까 A가 어떻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다로 풀면 돼. 요거는 저번에 아까 했으니까 해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대표 유형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은 약간 노골적으로 일단 얘기하는 것부터 한 거야. 부등식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노골적으로 부등식을 그냥 판별식 이용해서 세워보라고 준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는 특수에 가지는 걸로 판별식 쓰는 얘기였잖아.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 그냥 노골적으로 x축과의 교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워요. 가볍게 하고 넘어갑시다. 39번 하나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y는 2x제곱 더하기 6kx 그리고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k다. 자, 이런 식의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얘가 x축과 만나지 않거나 하면 밑줄 긋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쓰면 되는 거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밑줄 긋고 판별식 d가 0이다 쓰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나는 그냥 뭘 원하는 거야?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건 너무 노골적인 거지. 아까 특수애랑 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걸 특수애로 바꿔서 설명을 낼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대놓고 그냥 낸 거야. 아직 특수애까지 안 가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낸 거다 보니까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4분의 d는 3k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k 제곱 빼기 k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k제곱 플러스 2k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둘의 사이겠죠. 그래서 k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다.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준 거죠. 그러면 돌려서 주는 거 볼게요. 넘어가서 돌려서 주는 게 10번을 하기 전에 11번이랑 12번이 돌려서 주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죠? 그래서 12번이랑 11번처럼 주면 돌려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따가 해볼게요. 이따가 10번부터 하고. 자, 아까 얘기했어. 대표형 10번 아까 무슨 얘기했어? 부등식을 보고 역으로 방정식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기억나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42번을 봅시다. 42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a 빼기 1. 자, 맞죠? 자, 요놈이 0보다 크다를 풀었는데, 자, 이거부터 봐야 돼. 부등호 방향에 대한 조건을 먼저 봐야 돼. 자, 이걸 풀었는데 해가 어떻게 나왔다고? 해가 3 빼기 루트 3보다는 x가 크고 3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좀 이상해. 분명히 0보다 크다를 풀었는데 정답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 때 나오는 모양이 나왔어요. 둘의 사이값이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래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야. 얘가 위로 올라가는 소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x축보다 0보다 큰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3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어디까지? 3 플러스 루트 3까지 요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아? 이 상황이어야 0 이상인 게 이렇게 요 범위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번 A는 음수입니다. 2번 또 무슨 얘기야?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근의 합은 얼마다? 이 둘 더해서 6일 거고 두 근의 곱이 얼마다? 9 빼기 3에서 6일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알파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얘가 베타인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요런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실제로 어떻게 된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형태였던 거야. 그죠? 그래야지 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형태였는데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a를 곱한 거야. 그래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6a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음수의 곱하기 a를 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이 어떻게 된다고? 같은 식이라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어? 정리해보면 b는 얼마다? 마이너스 6a인 거고 6a는 3a 더 빼기 1이랑 같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는 얼마? 2라는 거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 자체는 얼마예요? AB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해를 부등식의 해를 방정식적으로 접근해서 쓰는 게 또 가능한 거야. 왜 부등식 배우고 방정식 해요가 아니라 모든 게 어차피 뭐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함수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분명히 2차 방정식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우는 이유도 함수 때문인 거고 지금 이런 부등식 푸는 것도 함수로 접근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근간 자체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가 사실입니다. 정리해주세요. 자 그럼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그러면 46번 한번 풀어볼래? 저도 칠판에다 그냥 풀고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46번 한번 풀어보세요.
애초에 아니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없어. 자 이거 봐봐 얘들아 그냥 제가 봐 어떻게 지금 몇 풀고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야. 결국에는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가 7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봐봐 일단 A 자체는 뭐야? 부등호가 0보다 크다인데 반대로 나왔죠. 그럼 A 자체의 부호는 뭐다?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음수가 돼서 얘가 위로 볼록한 상황인데 이게 0보다 큰 영역 이 영역이 어떻게 나온다고? 7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교점의 좌표,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말을 해석을 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7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두 근의 합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가 7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14분의 9가 되는 거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4분의 9a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원래 뭐예요? a분의 c죠. 맞아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다? 7분의 1, 2분의 1 곱한 14분의 1이 돼서 c가 14분의 1 a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c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a 자 요놈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란 얘기죠 그냥. 맞아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밑에서 아까 분명히 말한 것처럼 b랑 c를 a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14분의 4a c 대신에 14분의 a를 대입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4분의 4a x 제곱 그 다음 b 대신에 마이너스 14분의 9를 넣으면 마이너스 14분의 18a x 그리고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가 돼. 자 그러면 양변에서 a를 나눌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아까 a가 뭐라고? 음수라는 거 밝혀놓은 게 생각보다 그래서 중요해. 얘를 풀 때 양변을 a로 나눌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바뀌겠죠. 그래서 그리고 14를 곱해주면 좀 더 7을 곱해주면 꼬리 보기 좀 좋겠죠. 지금 얘가 7분의 2고 얘가 7분의 9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누기 a와 곱하기 7을 할 겁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음수로 나눠서 바뀔 거예요. 바뀌면 2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x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x 범위가 1과 2분의 7 사이다. 그래서 1과 3.5 사이니까 누가 되죠? 2, 3이 정답이 돼서 합을 구하라고 하면 5고 개수 구하라면 2개고 맞죠? 이렇게 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A로 나눌 때 이제 실수를 해. 저 음수라는 걸 구해놨는데도 까먹고 부등호 방향을 안 바꿔서 틀릴 때가 있어요. 정답 구하라고. 지금은 정수개수 구하라고 하니까 실수를 해서 부등호 방향을 안 바꿨으면 x가 2분의 7보다 크다가 되니까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겠지만 만일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잘못 풀었는데 보기에 딱 있어. 1번에. 아싸 1번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씨 이러고 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저렇게 A 부호, 최고창의 부호 정도는 잘 고민을 해주세요. 알겠죠? A가 0보다 작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은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12번에서 특수해 가시는 건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계속 아까도 오늘 지금 세 번째 타임 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특수에는 누구랑 관련돼 있다? 판별식 D랑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숙제할 것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풀진 않고 몇 개만 풀게요.
자, 우선 51번. 51번 보겠습니다. 자, 51번 보시면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갖도록 해달래. 여러분, 2차의 밑줄 긋고 바로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응? 2차 부등식 할 때 2차의 밑줄 긋고 뭐라고 써야 돼? 그치?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단 하나의 해를 갖기 바래. 자, 그럼 아까 말했듯이 부관으로 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밖에는 상황이 없어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이 한순간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림적으로는 어떻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되길 바라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건 없어야 돼. 사실 봐봐, 부등식 푸는 문제지만 해가 한 개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이 문제는 부등식이 아니라, 왜냐면 애초에 이게 안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는 없는 거야. 그게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면은 해가 무수히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0이다가 한 개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는 거니까 판별식 입장에서 무슨 얘기예요? 일단 1번 최고차항 계수인 k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 다음 2번 판별식 d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요.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판별식 d는 4분의 d는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배의 k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6이다 하고 정답 쓰면 이제 틀리는 거죠. 왜? 아까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를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치? 요거 맨날 실수한다? 은근 이렇게 얘기를 해놔도 틀리더라고 맨날. 빼야 돼요. 자,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한 개일 거 풀어봤고요. 그 다음 모든일 때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볼 건데 두 개를 할게요. 잠깐만, 근데 53번 하나 하고요. 58번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하고 다음 시간 배울 거지만 좀 어렵게 나오는 2차 부등식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는 대체 누구냐를 보여주는 문제 하나 정도만 하고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자, 53번. 우선 요거는 간단해요. 3x제곱 더하기 빼기 2배의 k 플러스 1x 더하기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요렇게 된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얘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대. 여러분 아까도 배웠지만 모든 실수를 해를 가지는 것도 특수해잖아요. 그런 특수해를 가지는 상황은 그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상황밖에 없죠. 그럼 요 상황이면 최고차항 계수인 a가 0보다 큰 3이니까 0보다 큰 건 오케이.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만 생각하면 돼요. 떠있으려면 작아야겠죠.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하시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 맞죠?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 k 플러스 1로 묶이고 k 플러스 1 빼기 3이니까 요게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이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 몇 개야? 2개죠. 맞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푸는 일단은 문제가 있고요. 진짜 이건 뭐 쉽잖아. 너무 뭘 하는 게 없어 거의. 그 다음 58번. 얘는 뭘 먼저 대문짝만 써야 돼? 야, 이거 지금 2차라는 말이 있어 없어? 부등식 앞에 없지? 그러면 m 플러스 2가 0인 경우와
n 플러스 2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우선 n 플러스 2가 0이다. 즉 m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0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니까 이 상황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일단 요거 오케이 써놓고 그 다음 m이 n 플러스 2가 이제 0이 아니라고 치면 2차 부등식인데 내가 원하는 게 저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길 바라니까 이렇게 떠있길 바라겠죠. 이렇게 돼야 얘가 어떤 x값을 넣어도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1번 첫 번째 n 플러스 2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겠죠. 이제 판별식 d를 구하면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n 플러스 2 묶어내면 n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2 요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n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정답입니다 라고 쓰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아까 1번에서 마이너스 2인데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합친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m의 개수는 몇 개죠?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가 이제 0이 안 되는 것도 반영을 해주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정답이 한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아주 아쉽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자, 해서 오늘 한 30분 남았는데 자습하기 전에 잠깐만 한 문제만 더 하고 자습한다고 했으니까 한 문제만 더 보여줄 거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는 숙제를 좀 하고 오늘 배운 거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질문 좀 해.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가지 말고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하려는 게 뭐냐면 잠깐만 개념표 돌아와봐. 자, 개념표 돌아와서 이거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함수할 때도 했어요.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했던 거고 이 방식의 포인트는 뭐냐면 범위를 쪼개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수 쪽에도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36번 하는 거. 자, 개념편 36번. 핵심은 그래프를 쪼갠다는 겁니다. 자,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x범위가 3부터 5까지 주어진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게 해달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니 요 범위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하게 해달래요. 이거는 사실 좀 쉬운 상태이긴 해요. 얘는 어떻게 풀면 돼? 그러니까 이 36번, 30번 둘 다 할 건데 36번, 37번 할 건데 36번은 쉬워. 생각해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4k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래서 얘를 y는 fx라고 놓고 얘를 y는 4k라고 놓고 각각을 그려서 이 4k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 위아래로.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얘는 어떤 애야? 얘는 축이 2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야. 그래서 이 털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축이 x는 2인 상황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쓴다고? 3부터 5까지만 끊어 쓰는 거야. 그러면 3일 때가 얼마예요? 3일 때가 대입해보면 여기 대입하면 9 빼기 12 더하기 3에서 여기는 3,0이고요 5를 집어넣으면 25
빼기 20 더하기 3에서 5,8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y는 4k가 있는데 요 범위에서 항상 y는 4k가 더 위쪽에 그려지려면 얘가 8보다 어떻게 되면 돼? 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은 4k라는 값이 8 이상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계속 얘가 위에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k가 2 이상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저렇게 미지수 껴버리면 우리가 저거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림 무식으로 풀 거야 뭐야.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고 풀기가 힘들어져.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그래프로 푸는 거라는 거야. 근데 얘는 내가 말했지 좀 쉬운 거라고. 왜냐면 37번은 조금 더 까다로워지거든. 보세요. 37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X범위는 0부터 0 이상 1 미만이에요. 이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러니까 1차항의 미지수가 있는 거야. 1차항 계수에. 그러면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지금? 못 그려요. 내가 아까처럼 그래프 그리는 게 불가능하죠. 왜? 미지수가 껴있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하라고. 그려봐야 어차피 쟤는 뭐 축이 x는 a다라고 써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a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까요? 쟤랑 비슷해. 뭐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풀 건데 그림으로 푼다는 말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둘 다 미지수가 껴있으면 그리기가 불편해. 아니면 이렇게 미지수가 여기저기 있으면 그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미지수 A를 가진 놈을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쪼갠다고. 이 함수를 y는 요 놈이랑 y는 0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넘겨서 그래프를 쪼개서 fx, gx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보세요. A 있는 놈 요 두 놈이지. 넘겨.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2가 크다. 누구보다? 2ax 빼기 a. 그래서 묶어내면 a로 묶어내면 2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는 어떤 애야? 얘는 어떤 애죠? 알잖아. 어떤 애야 얘들아? 꼭지점이 좌표가 0,2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겠죠. 맞습니까? 그럼 2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애예요? 지금 내가 얘를 fx라고 만들었고 얘를 gx라고 하면 gx는 어떤 애야? 기울기를 a에 따라 바뀌겠지. 기울기가. 근데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나? 2분의 1,0은 지나 안 지나? 지나지. 그래서 여기 2분의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의 2인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내가 a를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요 놈의 기울기가 바뀌는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뭘 원해?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요 범위에서 이 그래프보다 얘가 위쪽에 있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 구간, 이 0과 1이라는 구간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생겨. 이 구간이 생겨. 둘 다 빨간색이 헷갈리니까 그럼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 이 노란색 그래프를 기울기를 바꿀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를 아무리 바꿔도 얘를 안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이거 맞아요? 맞지 얘들아? 그냥 물어봅시다. 그림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될 거야.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여기 지금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지나는 경우 있지. 요게 지금 여기 좌표가 0,2고 얘가 1,0부터 1까지니까 1,3이거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을 포함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1,3을 지나도 아무튼 0과 1 사이 때는 더 아래쪽에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맞아요? 그래서 A가 최대치가 얼마라고? 지금 얘가 기울기가 2A야. 맞아 아니야? 이 2A 값의 최대치가 얼마냐고. 최대치가 2분의 1,0에서 1,3 지날 때니까 x가 2분의 1 커졌을 때 y가 3 커진 거잖아. 기울기가 얼마? 6일 때라고. 그러면 a의 최대값은 얼마야?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보다 작아지면 줄어드니까 계속 아래쪽에 있는 거 맞아. 계속 맞다가 0대도 아래쪽에 있는 거 맞고 이제 음수로 갈 거 아니야. 음수로 가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언제 딱 걸려 얘랑. 요렇게 될 때 걸리지. 맞아 아니야? 맞아? 여기 기울기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랑 2니까 A의 미니멈은 2의 기울기의 미니멈은 2분의 1, 2니까 마이너스 4일 때. 그래서 A 미니멈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푼다. 이렇게 1차항의 미지수가 있으면 얘처럼 못 푸는 거야. 상수항에 있는 거 쉬워. 근데 1차항에 있는 거 힘들다고. 그렇다 보니까 1차항에 미지수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두 개로 쪼개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봐봐. 여기 같아지는 순간에 같다가 성립해서 등호 없는데 작다가 성립하지 않게 되지. 그래서 정확하게 A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한 A 범위는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까지 돼. 근데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 같으면 x가 0일 때 같아져요. 만나죠, 교점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힘들어. 그래서 요거가 그나마 좀 어려운 케이스. 근데 이거 저번에 보지 않았어? 비슷한 2차 함수 할 때 했던 짓이야,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푸는 방법이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 문제 같은데 막상 까보면 뭐야? 2차 함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 때도 뭐 오프 같은 데서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봤어, 사실. 그죠, 여러분? 해봤어요, 분명히. 그래서 요거는 약간 범위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누가 볼 때 이제 막 이게 원래 이 문제만 딱 보면 2차 부등식 문제 같단 말이야. 근데 막상 까보면 2차 함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까지 맛보기로 보여줬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유형편만 풀어보면 되겠지. 맞지? 자, 40분쯤 됐습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오고 남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으로 하겠어요. 숙제는 말한 것처럼 어디까지? 개념편은 29번까지, 유형편은 58번까지입니다. 화장실 갔다 와. 나도 갔다 올 거야.